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철학과에 있는 성태영입니다. 고전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고전에 속하고 중국 사서삼경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저로서는 참으로 영광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 어려운 주역이라는 걸 좀 쉽게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를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죠? 주역이 무슨 책입니까? 그거 모르면은 강의가 안 되는데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구봉서 씨가 등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철학 교수로 나왔어요. 첫 시간에 칠판에다 철학하고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들은 철학에 대해서 아는가?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의를 해? 하고 나가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 또 철학하고 쓰더니 아는가?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데 뭘 강의해? 그러고 나가요. 그런데 3시간째 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썼어요, 또. 아는가? 그러니까 반은 좀 알고 반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줘. 주역 강의도 그렇게 하면 참 쉽겠네요. 그죠? 주역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시겠듯이 쓰기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일월, 해와 달의, 밑에는 이제 달월자라고 봅니다. 해와 달의 합자라고 봅니다. 바뀐다는 역이죠. 바뀔 역. 음으로 이제 어떤 때는 쉽다, 용이하다고 읽을 때는 쉬울 이자로도 읽죠. 그건 아실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역. 서양에서 이제 영어 같은 걸로 번역할 때는 change, the book of chang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변화의 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사의 기륭, 화복, 미래의 변화를 예견하는 책, 이런 뜻으로 보통 역을 씁니다. 변화를 읽고 예견하는 책. 크게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하니까 변화를 읽는 책이라고 하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주역은 점치는 책입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점 좋아하시죠? 네. 점 싫어하시는 분. 예. 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역이 우리 동양 철학하는 사람한테는 참 어떤 때는 곤혹감을 줍니다. 동양 철학을 한다고 하면은 철학한다고 하면 점 쳐달라는 분이 있어요. 관상 봐달라고 하고 사주 봐달라고 하고 그게 바로 이 주역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주역이 점치는 책이면서 중국 고전 가운데서도 가장 인생관, 우주관을 담은 가장 심오한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이게 철학서다 보니까 주역 공부해서 점치는 분들이 미아리 쪽에 특히 많지만은 철학관하고 간판을 걸고 이제 깃발을 걸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다 철학자라고 하시는 바람에 우리 이제 철학 교수들도 그분하고 함께 같이 이제 점치는 사람 비슷하게 그래서 점도 쳐달라고 하고 사주도 봐달라고 그래서 아주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잘 쳐줘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100년 이내에 돌아가시겠군요. 그래 틀림없는 점만 제가 잘 칩니다. 그런데 이 점책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어떤 분들은 주역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심오하고도 더 이상 심오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책으로까지 주역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주역을 보고 공부해야 될지 이걸 미리 눈높이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점을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강의하느냐, 점 미신 아니냐. 저 아는 분이 한 분 말하자면 철학관이라고 하는 걸 냈던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직업이 뭡니까 물으면 나 미신업자지 그랬습니다. 스스로 미신업자라고 우스개로 그랬는데 미신 비슷한 것을 어떻게 방송에서 강의하느냐라고 묻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주역에서 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미신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문제부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점이라는 게 저는 주역에서 말하는 점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미신 쪽으로 돌려버리기는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주역 강의로 들어가기로 하죠. 대개 이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것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상하고 명하고 점입니다. 상,
이 분필이 상당히 약하네요. 상명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동양적인 미래 예언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건 뭐냐? 뭐 아시겠죠? 모습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습에. 관상, 수상, 족상, 발바닥, 족상, 발바닥, 배꼽상, 뭐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아이는 자동차상을 또 그렇게 잘 본다는 아이도 있어요. 새 자동차가 출시가 되면은 턱 보면은, 저 자동차는 그 히트작이야. 히트를 친대. 저건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아주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운명을 타고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상도 있답니다. 하여튼 모습에 무엇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의 미래 행로가 드러난다는 거죠. 대개 타고난 얼굴,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이 있어서 그 받은 얼굴에 무엇이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살은 행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업이라고 하겠죠. 업이 쌓입니다. 그래서 40 먹은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거는 부모가 준 얼굴이 아니고 자기 살아온 게 담겼다는 게죠. 그 살아온 게 담긴 것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상은 그런 원리입니다. 관상,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관상책을 뗐거든요.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데 관상이 제일 중요한 건 눈입니다. 50%가 눈입니다, 거의. 거기에서 또 눈동자죠. 근데 상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아주 나쁜 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져도 평생을 빌어먹을 상이랍니다. 오로상 가운데 하나가 법선 입구. 여기 법선이 이렇게 턱옆으로 여기로 있죠. 요것이 보통 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입으로 퐁당 빠지는 상이 있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게 오로상 중에 하나입니다. 키가 몇 자 이하든가 그걸 제가 숫자에 얻어서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5가지 5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빌어먹을 상이라고 아주 나쁜 상입니다. 그런데 강감찬 장군은 5개를 다 가졌대요.